여러분,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예쁜 색깔의 채소, 과일, 곡물 등을 보고 있으면 보기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식이섬유는 오직 이런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합니다. 당연히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어떤 탄수화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탄수화물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는 당이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이당류는 이런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다당류는 단당류가 수십에서 수천 개가 연결된 형태라서 단당류나 이당류보다는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당류에는 우리 몸에 소량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과 쌀, 감자, 옥수수 등의 많은 전분이 있습니다. 이런 글리코겐과 전분은 소화가 가능한 다당류입니다. 하지만 다당류 탄수화물 중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라고 예쁘게 부르기도 하죠. 당연히 인간의 소화기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될 일도 없습니다. 결국 변으로 빠져나갈 운명인 것들이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는데요.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식이섬유는 그냥 간단하게 소화가 불가능한 다당류 탄수화물이라고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최근 호주 유명 유튜버가 고양이 배설물 커피인 인간 루아 커피를 만들겠다며 커피 원두를 삼켰다가 장 폐색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커피 원두를 생으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직장 부위에 커피 원두 수백 개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커피 원두가 장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이분은 엄청난 양의 커피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7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소변줄을 삽입한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회복 후에 그는 내 인생 최악의 한 주였다. 절대 생원두를 먹지 말라. 거의 죽을 뻔한 장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매우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커피 생두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로스팅 전의 커피 생두는 전체 무게의 30에서 50%가 식이섬유입니다. 커피 원두 자체를 먹어버리면 장이 막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커피는 원두를 녹여서 추출식으로 먹기 때문에 커피 자체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장 폐색에 이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식이섬유 과다 섭취의 엄청난 위험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식이섬유의 필요성을 과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미국의 독립비영리기관인 의학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읽어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이탄수화물의 양은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0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즉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탄수화물 섭취는 아예 하나도 없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고지방, 고단백질 식단을 장기간 섭취하는 전통적 집단이 존재하는데 일부 경우 유아기 이후 평생 동안 탄수화물을 극히 적은 양만 섭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 팜파스 원주민이 그렇게 먹는데요. 하지만 건강이나 수명에 대한 명백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원주민의 식습관과 유사한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단을 1년간 섭취한 백인들은 이 식단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해냈습니다. 오히려 1년 동안 이들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영양소에는 필수 영양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과 지방은 있지만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인공지능에게 필수 탄수화물은 존재하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탄수화물은 생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탄수화물의 하위 분류인 식이섬유 역시 생리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사로 탄수화물 안 먹어도 뇌와 적혈구가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 케톤체로 전환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탄수화물은 생리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임상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의대에 합격한 앙구스 바비엘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오른쪽 사진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식을 짧게 하려다가 정상 체중까지 이루고 싶은 마음에 단식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단식 전에는 207kg였지만 390일 단식 후에는 82kg까지 감량하고 나서 첫 식사로 삶은 달걀과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첫 식사를 하고 그는 기자들에게 음식 맛이 어땠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약간 배부른 느낌이 들지만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타민, 전해질, 효모와 커피, 탄산수와 같은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섭취했습니다. 단식 마지막 몇 주 동안은 가끔 음료에 우유나 설탕을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기네스북에서 바비에리 단식은 382일로 최장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약 1년 동안 탄수화물 섭취도 전혀 없었고 당연히 식이섬유도 전혀 안 먹었으니까 요즘 전문가들 말대로 탄수화물 안 먹어서 벌써 죽었거나 장이 작살이 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거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거구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근육과 지방을 사용해서 몸에 필요했던 당을 만들어냈고 케톤체라는 연료를 통해 생존했던 겁니다. 당연히 몸에 근육과 지방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은 거의 100% 아주 빠르게 혈당으로 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도 역시 아주 느린 속도지만 우리 몸에서 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생긴 케톤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인 고대 인류가 사냥에 실패해서 일주일 굶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근 목피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초근 목피로 연명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목피라는 건 나무 껍질을 말하는 거죠. 나무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을 볼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걸 많이 먹으니까 흡수가 안 돼서 변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변 보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마치 똥구멍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초근목피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함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응급 재난 상황에서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벗긴 나무 껍질을 요리해서 생존 음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베이컨처럼 얇게 썰어서 먹으면 이게 나무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정말 웃기죠? 이런 거 따라 하시다가 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커피 원두 생으로 먹다가 수술 받은 사람 생각나시죠?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이런 초근목피, 나무 베이컨도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무 껍데기 벗기기 힘들면 목재 상사에 가서 이런 껍데기를 얻으면 됩니다. 껍데기가 너무 두껍고 뻑뻑하면 이렇게 갈아버린 톱밥도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섬유질입니다. 그렇다고 목재 상사에 진짜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톱밥이나 나무 베이컨 먹는 게 정말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밀기울 아시죠? 이런 밀기울은 밀웜이나 곤충을 위한 먹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데 이런 밀기울이랑 톱밥이랑 나무 베이컨에 있는 섬유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런 밀기울을 식이섬유 풍부한 통밀 식빵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마치 다시 초근목피 시절로 돌아가는 이상한 레트로 식단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